자, 일단 강관 조립할 때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1번 설계 단계를 진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립 중에는 배치를 해놓고 조립을 할 수 있게, 그 다음 세 번째는 평행도입니다. 자, 일단 설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작업을 할 때는 아무 계획 없이 무지성으로 작업하다 보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수정하고 또 조치를 하고 다시 재작업을 하고 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어떻게 조립을 하겠다, 이 설계 단계가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 천천히 작업하는데도 빨리 작품이 잘 나오고, 나는 엄청 열심히 하고 엄청 빠르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제한된 시간에 겨우 딱 맞춰내고, 이런 경우가 여기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빨리 하는 사람들은 파이프라인 치질을 열심히 해서 아니면 자질을 빠르게 빨리 해서 이런 역량은 아주 미비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 이 설계 계획을 잘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는 에너지 관리 기능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세 단계로 해놨는데, 이 세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어떤 도면이 나오더라도 크게 문제 없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설계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플랜지와 유니온을 분리시킨다 입니다. 플랜지 유니온 분리.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에너지 관리 기능장 같은 경우에는 모든 도면이 일단 바이패스 관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이런 사각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각틀. 자, 이렇게 생긴 도면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파이프 잘라서 조립하는데 몇 분 정도 걸리실 것 같으시죠? 자, 생각보다 얼마 안 걸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몇 분을 걸리냐가 아니고 이거는 완성이 불가능합니다. 완성이. 자, 이렇게 사각틀로 짜져 있는 배관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어디 하나 끊어주는 플랜지나 유니온 같은 부속이 없다면 완성을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쭉쭉쭉쭉쭉 조립해 나가다가 마지막 파이프 끼워야 되는데 여기를 잠그면 여기는 풀리는 방향, 여기를 잠그면 여기는 풀리는 방향, 이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완성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런 사각틀 같은 배관은 완성을 시키려면 어디 하나 유니온이라든지 아니면 혹은 플랜지라든지 이런 부속이 들어가야지만 완성이 가능합니다. 자, 이 설명을 드린 이유는 에너지는 모든 도면들이 다 이렇게 사각틀로 짜져 있기 때문에 유니온과 플랜지가 마지막으로 되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유니온과 플랜지를 잘 끊어주지 못하고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조립하다 보면 완성 자체가 안 됩니다. 미완성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초적으로 잘 알고 유니온이나 플랜지가 마지막에 결합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4번 도면을 제가 띄워놨는데, 자, 여기 보면은 에너지 기능장은 사각틀이 항상 2개가 나와요.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4번, 5번, 6번은 큰 사각틀 안에 작은 사각틀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7, 8, 9 같은 경우에는 사각틀이 있으면 옆에 또 사각틀이 하나 더 붙어있는 그런 형태. 그리고 1, 2, 3번은 사각틀이 있고 크로스돼서 사각틀, 이제 겹쳐지게 사각틀이 존재합니다. 그거는 이제 1, 2, 3번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알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뒤에 거, 좀 쉬운 거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고 1, 2, 3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큰 사각틀 안에 작은 사각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나누는 작업을 할 때 가장 처음 해야 될 게 유니온과 플랜지를 분리해야 된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니온과 플랜지부터 나누는 이유는 아시죠? 왜냐? 마지막에 결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플랜지나 유니온이 조립 과정 중에 먼저 붙어 있어 버리면 나중에 어디 하나 끊어줄 부속이 이미 연결이 돼 있으면 조립이 안 되겠죠. 그래서 반반 나눠서 떨어뜨려 놔야 되는구나. 그래서 유니온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반갈을 해놓고 플랜지도 이렇게 반갈을 해놓고, 자, 이렇게 경계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은 회전 가능한 방향을 기준으로 끊어주기. 회전 가능한 방향으로 끊어주기. 자, 지금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따로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니온이 들어가 있는 사각형이 따로 하나, 그리고 크게 플랜지가 들어가 있는 사각형이 따로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에너지 관리 기능장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하시려면 항상 유니온이 들어간 사각형부터 먼저 생각하시면 좀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니온이 들어간 사각틀,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걸 만약에 조립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대부분 초보자들은 어떻게 조립을 하냐? 여기 파이프 부속 하나 꽂고, 파이프 하나 꽂고, 또 부속 하나 꽂고, 이렇게 줄줄줄줄줄 이렇게 달고 가겠죠. 자, 그럼 문제가 뭐가 되냐면, 쭉 여기까지 쭉 와서 마지막으로 연결된 관이, 길이가 삽입되기 전이기 때문에 긴 상태겠죠, 요 파이프가. 그러면 억지로 뭘 벌리거나, 뭐 이렇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손쉽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어디 하나를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 만들고 절반 만들어서 마지막 결합하면서 유니온을 체결하겠다. 요 말입니다. 그래서 어딜 끊어줄 것이냐가 중요한데, 자, 이런 사각틀이 있다면, 자, 유니온과 같이 있는 라인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가 마지막에 조립된다 하면은 파이프가 또 아직 삽입되기 전이기 때문에 긴 상태죠. 억지로 벌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같이 있는 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걸 제외한 유니온과 평행되는 부속 방향, 회전 방향을 생각해서 끊어주시면 돼요. 이게 100% 이해 안 가시더라도 제가 나중에 일괄적으로 제가 나눠놓은 도면들을 띄워드릴 건데, 그걸 보고 이해가 가시면 이해를 하시고, 아니면 모르겠으면 외우셔도 돼요. 그렇게 도면마다 다 상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부속 방향이 이렇게 세로로 지금 그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같은 라인 말고, 자, 여기부터, 자, 여기는 횡방향이죠, 엘보. 그러니까 불가능. 부싱도 횡방향 불가능. 자, 요 T의 요 우측 부분, 여기는 종방향, 얘랑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여기를 끊어도 상관이 없고, 자, 그 다음에 레듀셔, 여기나 끊어도 상관이 없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0.0 부속이기 때문에 여기는 불가능하죠. 방향이 얘랑 다르죠. 자, 왜 같은 방향으로 끊어줘야 되냐? 자, 나중에 회전을 해서 유니온이 절반 따로 만들어서 회전을 하는데, 유니온과 반대 방향, 얘는 세로 방향인데 가로 방향을 어디 끊으면 회전이 이렇게 회전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유니온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껴요. 유니온이 동그랗기 때문에 이렇게 돌면 유니온과 이렇게 끼어버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회전 방향 돼서 쪼아와서 딱 유니온 만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생각보다 이게 그 정도는 뭐 감으면 되지 하는데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작업하는 거는 막 무지성으로 막 억지로 작업하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워낙 시간도 오래 걸리고 몸도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간단한 거, 머리 조금만 잘 쓰면 작업은 정말 손쉽게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추천하는 방향은 유니온과 같은 방향에 회전할 수 있는 방향을 끊는 대신에 T나 이런 데 끊어놓으면 너무 이쪽 덩어리가 커지고 이쪽 덩어리는 작아지니까 나중에 조립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서 중간쯤 레듀셔를 기준으로 뭐 좌측을 끊든 우측을 끊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 별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나눠보면, 자, 여기를 끊었습니다. 여기. 자, 그러면 여기 경계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덩어리로 따로 만들 거예요. 따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끊긴 데부터 유니온 방갈 된 데부터 해서 이렇게 쭉 와서 이렇게 한 덩어리. 자, 이렇게 일단 한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각틀을 완성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따로 생각해야 될 건 플랜지가 들어간 큰 사각틀이 있습니다. 큰 사각틀. 자, 요거는 또 어떻게 나눌 것이냐. 자, 플랜지가 경계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간단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플랜지가 끊겨서, 자, 여기까지는 아까 전에 요 덩어리들이 잡아먹었기 때문에 여기는 경계가 된 부분부터 그냥 쭉 묶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쭉 와서 부심까지. 자, 이렇게 따로 한 덩어리를 만들 거예요. 자, 근데 왜 그러면은 여기는 같은 방향이, 플랜지랑 같은 방향이 아닌 곳이 끊겼죠? 하는데
여기는 나중에 조립 순서를 들어보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플랜지 끊긴 데부터 쭉 해서 이제는 이 나머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임의의 남바링을 해보겠습니다. 임의의 남바링. 자, 여기를 1번 스풀, 덩어리, 파이프의 묶음을 스풀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1번 스풀. 자, 이쪽을 2번 스풀 따로 만들고, 자, 그리고 여기를 3번 스풀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4번 스풀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을 따로따로 만들고 결합해서 사각틀 하나 만들어버리고, 자, 3번을 만들어서 연결하고 4번을 따로 만들어서 연결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스풀끼리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놓고 연결할 때도 순서가 상관이 있어요. 자, 1번, 2번은 아까 말했듯이 그냥 횡방향으로 이렇게 횡이 아니고 종방향이죠. 이렇게 회전을 해서 유니온을 체결해버리면 사각형이 완성이 되고, 자, 그럼 3번이랑 4번이랑 결합할 때 순서를 잘 생각해보면, 자, 3번을 먼저 연결할 때는 4번이 지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연결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쪽으로 돌든 뭐 이쪽으로 돌든 아무 방향으로 돌든 상관이 없죠. 반대 방향에 방해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을 먼저 연결하고 4번은 여기 지금 T의 요 방향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요 방향으로. 자, 그러면 플랜지랑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탁 만납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 자, 만약에 4번을 먼저 연결했다고 칩시다. 1, 2번이 연결되고 4번을 여기 갖다 붙이면 뭐 마찬가지 3번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을 돌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근데 3번이 회전을 하려고 생각을 하면 지금 나사가 여기죠. 그러면 요렇게 회전을 해야 됩니다. 요런 방향으로. 그러면 플랜지가 면적이 제법 넓기 때문에 이렇게 플랜지가 있으면 이렇게 회전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럼 탁 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엄청 안 돌아요. 불편해요. 면적이 이만하면 탁 낑겨버려요. 이쪽 방향으로 돌려고 하면. 그래서 이 방향으로 돌아야 조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 말고 4번이 먼저 연결되면 나중에 3번을 꽂을 때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연결되고 4번이 연결돼야 됩니다. 요거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1번, 여기서 여기까지는 2번, 여기서 여기까지는 3번, 여기서 여기까지는 4번.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4번이 여기 끊겨 있죠. 한번 여기 끊겨 있습니다. 여기 경계로. 자, 그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순서에 맞게 결합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에너지 관리 기능장의 핵심 되는 부분입니다. 줄줄이 사탕으로 조립해오다 보면 나중에 분명 풀어야 되는 경우나, 아니면은 내가 잘 맞췄다고 평행도나 이런 걸 잘 맞춰왔는데 해버리면 픽 틀어집니다. 그럼 또다시 맞춰야 돼요. 이중 작업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요 핵심적인 내용을 잘 이해해 주시고, 4번은 원래는 이 큰 덩어리가 4번 스풀입니다. 전체 조립할 때 4번 스풀이긴 한데, 자, 워낙 길기 때문에 4번 스풀은 중간에 하나쯤, 여기쯤 내가 끊어서 여기를 4-1로 만들고 여기 4-2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근데 통째로가 여기서 이 두 개가 4번 스풀이죠. 자, 그러면은 따로 만들긴 하는데 4-1, 4-1을 따로 만들긴 하는데 1번, 2번 결합되고 3번 결합되고 까지 하고 4-1, 2가 분리가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전체 조립할 때는 4-1, 4-2가 결합이 돼서 4번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로 연결이 돼야 된다. 4번을 만들기 위해 너무 기니까 1, 2를 따로 만들고 4번을 결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5번 도면 설명드리겠습니다. 4번, 5번, 6번은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뭐죠? 유니온과 플랜지를 분리한다. 자, 유니온, 플랜지, 경계 만들어 놓기, 분리를 시킬 거기 때문에 따로따로.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자, 회전 가능한 방향. 자, 여기도 이렇게 사각틀, 유니온이 들어간 사각틀부터 만들 거니까 이렇게 와서 뭐 레듀션을 먹든 안 먹든 크게 상관없습니다. 회전 방향은 같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서 쭉 와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나머지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그러면 제가 임의의 남바링을 하면 1번, 2번 스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또 여기서 여기까지 플랜지 끊긴 데부터 이 부신까지 이렇게. 자 여기는 3번 스풀이 될 거고, 자 여기서 의문을 가지실 분들이 있는데 이 질문을 또 많이 듣습니다. 부싱을 T에 먼저 꽂아야 되나요? 아니면 파이프에 먼저 꽂아야 되나요? 자 뭐 크게 상관은 없지만 제가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T에 먼저 꽂는 경우에는 부속 치수 뺀 만큼의 길이를 뭐 이렇게 딱 맞춰서 노출 길이를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부싱이 먼저 꽂아서 기준을 만들기엔 만약에 우리가 빼야 될 거리 얼마 부싱을 맞춰 놓으면은 그만큼 삽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혹시나. 왜냐면 세 부속끼리 결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싱에 순 나사도 세 부속, T에 암 나사도 시험 때는 세 부속을 쓰기 때문에 연습할 때 부속이랑은 느낌이 달라요. 좀 빡빡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15, 뭐 13 이렇게 빼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세 부속은 그만큼 안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걸로 그냥 파이프에 먼저 꼽아라고 합니다. 왜냐면 쪼우다가 치수가 잘 안 맞으면 그냥 쪼아서 나사가 좀 더 들어가도 되니까, 그거는 뭐 이래 하나 저래 하나 크게 상관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1번, 2번, 3번 그리고 여기부터 쭉 오는데 크게는 4번이지만 여기 중간에 경계를 하나 만들어서 4-1, 4-2. 자 뭐 좀 전에 4번이랑 거의 똑같죠. 동일하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약간 요 안에 부속의 구성이 약간 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도면은 6번 도면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조금 뭔가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 조립하는 순서나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4, 5번, 5번, 6번이. 자 유니온과 플랜지를 경계를 만들고 절반.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제 유니온이 들어간 사각들부터 먼저 회전 방향을 맞춰서 끊어주겠죠. 자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도 레듀셔 뭐 먹든 안 먹든, 이쪽에서 먹든 반대편에서 먹든 크게 상관이 없고, 대신에 안 먹어버리면 안 되겠죠. 어느 쪽이든. 자 여기서 T까지 해서 이렇게 1번 스풀, 2번 스풀.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플랜지부터 해서 쭉 와서 부싱까지 3번 스풀. 자 그 다음 여기서 쭉 출발해서 여기까지 4-1. 여기서부터 쭉 와서 여기 32 파이프까지 4-2 이렇게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7번 도면인데 7번 도면은 7번, 8번, 9번이 거의 서로끼리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7번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시작하는 건 똑같아요. 유니온을 반 갈라놓고 플랜지도 반 갈라놓고 경계를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적으로 유니온이 들어가는 사각형부터 하는 게 제가 쉽다고 했죠. 자 그러면 요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요렇게. 자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반대편 같은 방향을 돌 수 있는 이 레듀셔 이쯤 끊어 놓으면 돼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한 스풀, 1번 스풀이라고 제가 붙여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파이프부터 출발해서 요렇게 해서 유니온 반대편 끊기는 데까지 쭉 내려오고, 자 7, 8, 9는 조금 나중에 조립할 때 애로사항이 없으려면 지금 여기 직관이 하나 있습니다. 20의 직관. 자 요 관까지가 요 사각틀에 포함되면 나중에 조립할 때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니까 뭐 굳이 안 먹어도 상관은 없지만 조금 불편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 하나 파이프 하나를 집어넣어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나중에 조립할 때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2번 스풀. 자 그러면 여기 45도 엘보부터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4-1. 일단 여기부터 해야겠죠. 부싱해서 이렇게는 3번. 그리고 여기 4-1, 여기부터는 쭉 올라가서 4-2. 이렇게 분할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 2번 유니온 사각형 먼저 만들고 3번이 붙고 4-1, 2를 만들어서 4번이 만들어진 다음에 여기가 마무리가 되면 되겠죠. 마지막 전체 조립할 때. 그럼 플랜지가 이렇게 돌아가서 탁 체결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8번 도면입니다. 자, 8번 도면도 7번 도면과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있던 도면을 대칭해서 반대로 뒤집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차적으로 해야 될 거는 유니온이 들어간 사각형부터 먼저 자 분할시키고 자, 유니온이 들어간 사각형부터 먼저 일단 묶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사각형의 절반쯤 반대편에 회전될 수 있게 여기서 이렇게 유니온을 레듀셔를 먹든 안 먹든 크게 지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사각형 만들어주고, 자, 그 다음에는 또 유니온 절반부터 해서 이렇게 나머지 부분 사각형 만들어주시고, 자, 1번 스풀, 2번 스풀,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 플랜지의 끊긴 데부터 부심까지 얘가 3번 스풀. 자, 그 다음에 플랜지 끊긴 데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쭉 와서 자, 제가 실수했네요. 여기서 1번 스풀이 아까 요 직관 하나를 더 먹어준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이렇게까지 길게 연결이 되는데 여기 요 부분을 잘라서 4-1, 4-2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똑같죠? 7번, 8번. 자, 9번 도면입니다. 9번 도면 같은 경우에도 거의 7번과 거의 똑같아요. 얘는 지금 요 유니온과 요 T의 위치가 바뀌었을 뿐이지 7번, 9번은 거의 똑같은 도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 플랜지 유니온을 먼저 갈라놓고 경계를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니온이 들어간 사각형부터 자, 쭉 나눠서 레듀셔까지 먹든 그게 상관없고, 여기부터 또다시 이렇게 쭉 와서 유니온까지, 그리고 이 직관을 아까 하나 더 먹어주라 했죠. 자, 이렇게 1번 스풀, 2번 스풀. 자, 그 다음에 3번 스풀, 플랜지까지 3번 스풀. 자,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쭉 길게 가는데 이게 4번 스풀인데 여기 너무 기니까 4-1, 4-2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게 뭐 도면마다 다 따로따로 외워야 되고 다 따로따로 알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1, 2, 3번 똑같고 4, 5, 6 똑같고 7, 8, 9 똑같기 때문에. 자, 1번 도면입니다. 1번 도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각형이 이렇게 사각형 하나 있고 크로스 돼서 이렇게 사각형 하나 있죠. 자, 이것도 나누는 건 비슷한데 조립할 때, 전체 조립할 때 약간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자, 마찬가지 유니온 갈라놓고 플랜지 갈라놓고 자, 이렇게 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유니온이 들어간 사각형부터, 자, 여기서 출발하면 같은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는 끊기는 지점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 지금 T 전에 여기 파이프까지, 자, 이렇게 한 스풀, 1번 스풀이라고 제가 적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니온부터 와서 쭉 여기 T까지 이렇게 2번 스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끊긴 데부터 플랜지부터 출발해서 여기 아까 경계까지 부심까지 이렇게 한 스풀, 3번 스풀, 3번 스풀. 자, 그리고 나머지 요 플랜지 끊긴 데부터 길쭉하게 여기까지 파이프까지 해서 여기가 4번 스풀입니다. 자, 4-1을 나눌 필요는 없는데 이 관이 길긴 하지만 뭐 조인트 개수가 몇 개 없죠. 자, 근데 여기서 신경 써야 될 게,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1번과 2번 스풀은 체결해서 유니온이 완성되고 3번이 붙고 4번이 붙더라도 순서를 이렇게 가더라도 지금 플랜은 무조건 이 방향, 지금 닿이는 방향, 간섭되는 방향으로 돌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T 부분 여기가 마지막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4번을 연결해도 3번이 지금 이렇게 배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섭이 될 수밖에 없죠.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낑기는 방향으로 돌 수밖에 없죠. 이렇게 평행되는 방향이 아니라. 자, 그래서 1, 2, 3번 도면 같은 경우에는 뭘 신경 써야 되냐? 지금 여기 있는 T 있죠? 여기 T, 요 길쭉하게 4번이랑 연결되는 부분 T를 하단으로 좀 꺾어놔야 됩니다. 꺾어놓고 그 다음에 지금 원래는 얘랑 3번이랑 4번이랑 같은 평행된 라인이지만 T를 꺾어놓으면 4번이 약간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 다음에 4번을 결합하고 T를 다시 세우는 겁니다. 지금 뭐 이런 설명을 드리면 사람들이 이게 쪼았다가 약간 토는 방향을 돌리고 이러면 뭐 수학 터진 거 아니냐 하는데, 이게 반대로 트는 거는 너무 헐겁지 않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나사에서는
반대로 90도까지 틀고 이런 거는 전혀 수압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좀 손쉽고 이제 좀 깔끔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뭐 저희 학원생들 지금까지 뭐 에너지 기능장만 해도 뭐 몇백 명 되는데 지금까지 했던 사람이 여기서 수압 터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걱정해가지고 뭐 미리 판단해서 이건 안 돼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은 나중에 애 먹는 거죠. 이 방법밖에 뭐 다른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 그건 조금 힘든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2번, 3번 같은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1, 2, 3번이 다 동일합니다. 2번 보면 또 자, 유니온 갈라놓고 플랜지 갈라놓고 유니온 들어간 사각형부터 해서 쭉 와서 여기 T 전까지 41 파이프까지 이렇게 한 덩어리, 그리고 유니온 끊긴 데부터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한 덩어리 1번, 2번, 자 여기 부심부터 해서 플랜지까지 3번, 그 다음에 여기 쭉 와서 4번 인데 4번 여기 T죠. 여기 요 T를 밑으로 꺾어놓고 조립한 다음에 다시 올려 세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제가 도면을 실제 작업하는 도면을 실제 작업을 하는 걸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도면입니다. 3번 도면도 유니온 갈라놓고 플랜지 갈라놓고 그 다음에 유니온 사각형부터 해서 지금 끊긴 지점이 여기여야 됩니다. T 전에 1번 스풀, 2번 스풀, 3번 스풀, 4번 스풀. 자, 이렇게 뭐 거의 1, 2, 3번은 동일하죠. 자, 그래서 일단 실제 우리가 작업할 때도 조립하기 전에는 이런 묶음을 해놔야 된다. 설계를 해야 된다. 설계 없이 무지성으로 작업하면 그만큼 애를 먹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플랜지랑 유니온을 분리하고 그 다음에 회전 가능한 방향을 기준으로 끊어서 이제 경계를 만들어주고, 자, 그 다음에 입상관 하부 부속까지 따로 만들기. 이거는 제가 묶음을 나눌 때 따로 하진 않았었죠.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요거는 안 해도 뭐 조립이 안 되고 그렇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좀 더 편하게 빠르게 정확하게 작업하는 걸 요구하기 때문에, 자, 2번 속에는 입상되는 부분이 있어요. 수직으로 위로 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는 여기 45도 엘보부터 밑에 하단에 90도 엘보까지, 그러니까 입상 부분 지금 여기죠. 여기 밑에 하단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죠. 지금 여기. 자, 요 부분을 따로 만드는 겁니다. 입상 부분을 따로. 자, 근데 이 어디까지냐? 하단에 있는 45도 엘보와 반대쪽 하단에 있는 90도 엘보까지를 따로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입상 부분은 평행 부분이랑 같이 조립하다 보면 모양을 알아보기가 힘든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입상 부분은 평행도를 딱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면 약간만 틀어줘도 칠수가 확 움직입니다. 10mm, 20mm 우습게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입상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은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따로 별개로 만들고, 평면과 여기 따로 만들어서 결합해서 2번 스풀을 완성한다. 그러니까 큰 덩어리 속에서 큰 덩어리 중에 한 덩어리 만들기 위한 과정 중에 입상관을 하부 부속까지 따로 해서 만들어 줘라. 그러면 훨씬 더 편하게 조립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7, 8, 9 같은 경우에는 4-1, 4-2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입상관이 따로 묶어지기 때문에 괜찮은데, 1, 2, 3, 4, 5, 6번 같은 경우에는 큰 덩어리를 나눠 놓고 그 안에 입상관에서 하부 부속까지 해서 따로 만드는 분할을 해놓는 습관을 들여놓으신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설계하는 단계는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신경 써야 될 거는 배치 그리고 평행도 부분입니다. 자, 조립을 할 때 우리가 이 덩어리 따로 만들어야지 해놓고 만들다가 파이프 하나 따로 찾아 쓰고 부속 하나 따로 하나씩 꺼내서 쓰다 보면 분명히 다른 엉뚱한 파이프를 꽂거나 아니면 엉뚱한 부속을
연결하거나 하는 실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에너지 관리 기능장은 32A 정티가 수압부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이 방향이 잘못돼서 오작을 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이 배치 작업을 잘 해놓고 하면은 그런 실수를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자, 배치 작업이 어떤 작업이냐면 제가 조립하는 과거에 찍어놨던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내가 만들고 싶은 스풀을 조립할 때 그거를 도면이랑 동일하게 다이에 배치해놓고 이제 조립을 하는 단계입니다. 실질적으로 배치를 이렇게 해놓고 작업을 하면 형상을 알아보기도 쉽고 또 처음에 배치할 때 이외에는 도면 볼 일이 잘 없어요. 치수 한 번쯤 확인할 때 빼고는 모양이 헷갈릴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수월하게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대신에 좀 조심해야 될 거는 내가 도면과 동일하게 배치했다고 생각해놓고 파이프와 부속을 배치를 해놓고 작업을 하는데 내가 묶어놓은 덩어리 속에서 부속이 빠져버린다거나 끝단부에서 특히 아니면 엉뚱한 부속이나 파이프를 배치를 대충 해놔버리면 그대로 내가 편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인데 오작을 쉽게 낼 수 있는 또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치를 해놓고 한 번 더 확인해보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배치를 쭉 해놨습니다. 내가 만들고자 하는 덩어리 그리고 부속도 쭉 해당 위치에다가 다 갖다 놓는 겁니다. 자, 배치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모양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해놓고 작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제가 강관 조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포함이 됐냐면 자격증 시험이란 게 너무 잘 만들 필요도 있지만 잘 만들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건 실수하지 않고 무난하게 작업하는 게 가장 본인 실력의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자격증 시험은 6시험 합격선의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는 걸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목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배치하는 작업이 처음 하는 초보자들한테는 실수를 아주 줄일 수 있는 큰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3가지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치한 대로 이제 모양을 보고 조립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것 중 3번째 거, 평행도를 잘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조립할 때 초보자들은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치수예요. 치수. 당연히 치수 중요하죠. 자지막해서 열심히 재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평행도입니다. 평행도. 자, 치수는 1, 2mm 크고 작으면 그 작은 그대로 큰 그대로 진행이 되지만 평행도는 약간씩 틀어져 있는 게 나중에 각도가 약간 틀어져 버리면 저 뒤에 가면 10mm, 20mm 우습게 움직여요. 그래서 플랜지끼리 만나지 않는다거나 유니온끼리 만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는 대로 조립을 할 때 치수를 맞추고 난 다음에 항상 평행도를 맞추고 넘어가고 치수 맞추고 평행도 맞추고 넘어가고 이게 항상 반복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조립을 한 다음에 치수를 확인을 하고 치수 맞춰졌다면 이렇게 평행도를 교정을 해주고, 자, 저는 이제 숙련되어 있기 때문에 좀 대충 하는 것 같지만 빠르게 맞추는 거고 초보자들은 이거를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자, 치수를 맞췄으니까 또 평행도를 맞추고 이 작업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조립할 때마다 특별히 안 재도 되는 동그란 부속, 유니온이라든지 레듀셔를 제외한 거는 전부 다 평행도를 맞춥니다. 플랜지도 홀과 평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질하고 그 다음에 평행을 잡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강관 조립할 때 가장 중요한 3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각 도면마다 조립하는 걸 보여드리면서 한번 실제 상황처럼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요거는 기본적으로 숙지를 꼭 하시고 참고하셔서 나중에 조립하는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